여러분, 새벽 응급실에서 벌어진 뇌졸중과의 숨막히는 사투,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침마비.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오늘은 그날의 기록을 세밀하게 따라가 보면서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환자분의 매우 안타까운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1시, 갑자기 쓰러진 환자분은 놀랍게도 10분 만에 119 구급차를 타고 동군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시간이 곧 뇌라는 무서운 말로 표현되듯이 이렇게 빠른 이송은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초기 약물 투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아마도 혈전용해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뇌 손상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였던 것이죠. 이어서 곧바로 CT, MRI 촬영을 통해 뇌졸중의 종류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애썼고, 환자분은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동군산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이 응급 심내혈관 질환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두 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과 소방본부가 끈끈하게 협력하여 뇌졸중 환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속한 정보 공유와 체계적인 환자 이송 시스템 덕분에 환자분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필요한 치료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음날 아침 10시 환자분에게 갑작스럽게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그토록 응급처치를 열심히 받았는데 어째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행성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완전히 녹지 않았거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혈전이 다시 생겨 혈관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초기 증상이 너무나 미미했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는 증상이 비교적 약했지만 잠을 자는 동안 뇌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아침에 더욱 뚜렷한 마비 증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뇌부종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 후에 뇌 조직이 붓는 무서운 현상인데 뇌를 심하게 압박하여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분께서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추가 치료를 꼼꼼하게 받고 계실 텐데요. 숙련된 의료진은 CT, MRI 촬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혈관의 상태와 뇌 손상의 정확한 정도를 파악하고 혈전 제거술이나 첨단 약물 치료 등 최적의 치료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급성기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곧바로 재활 치료도 시작될 텐데요. 조기에 시행하는 재활 치료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기능 회복을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졸중은 정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뇌졸중 증상을 미리 숙지해두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 또한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고 여러분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졸중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숨막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